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전략 두 분과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나는 금요일이자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뭔가 설렘으로 저희가 만나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일단은 환율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도 만만치 않고요. 트럼프와 엔비디아의 쇼크에 결국에 우리 증시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중요한 날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이제는 솔직히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까지 급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데 아까 전에 3%대 급락하던 것보다는 살짝은 낙폭을 좀 줄였지만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김태성 본부장님. 우리 모두의 희망대로 일단은 단기적인 급락에 불구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이렇게 또 조정에 들어가는 오늘이 첫 단추다 이렇게 봐야 될지. 일단 단기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선물 포지션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너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 우선은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은 더 하방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우리 시장에 그래도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지금 4월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관세가 갑작스럽게 3월 달로 앞당기는 그러한 조금은 강수를 둘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밤 미증시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월 4일이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주말 사이에 뭔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거나 그래서 이제 좋은 방향성을 띠고 뉴스가 나온다면 크게 걱정 없는 화요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3월 4일 날 관세가 만약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기술주들 위주로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어제 이제 간밤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정말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이 불편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다면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저는 미리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다시피 10시 반 정도에, 그러니까 저녁 10시 반 전에 이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지수 0.5%, 0.6% 상승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온 그런 부분이라 현금 여력이 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걱정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지금 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되게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손절도 저는 늦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2차전지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의 투매에 가담하지는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 시장에 변화되는 뉴스를 좀 확인을 하고 그때 추가 전략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한 연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결국 이 모든 걸 트럼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입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타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대형주 위주로 지금 좀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중국의 양회에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메이저 수급의 활성화 이러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일지 유창희 본부장님 3월 증시 반등 모멘텀 어떤 거 위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3월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많은 달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터 시작을 하고 또 3월 말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공매도 또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관세 지금 3월 달,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처음 알기로는 4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3월 달이라고 했고 또 중국도 관세를 다시 높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3월 초에는 좀 있을 수 있고 또 3월 중순에 또 FOMC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약간의 외부 이슈는 이벤트는 이런 게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만약 기술주로 본다라면 결국엔 엔비디아 GTC 이벤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진 않지만 주말 사이에 혹은 다음 주에 중국뿐이 아니라 지금 EU에서도 지금 엄청난 반발이 네. 있거든요. 지금 EU에 대해서도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 국가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지 여부가 3월 초에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또 엔비디아 GTC 관련된 부분도 짚어주셨고 우리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 꾸준히 봐야 된다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양회가 이제 곧 정말 며칠 안 남았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좀 봐야 될까? 유창민 본부장님, 양회에서 주목할 포인트는요? 뭐 결국엔 뭐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을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중국 양해에서 좀 기대를 한다라면 소비 관련된 걸 좀 본다라면 좀 뭐 전통적으로 뭐 일부 화장품 혹은 그 화학주를 본다라면 뭐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면 저는 AI 소프트웨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 좀 짚어주셨어요. 부양책 관련된 이슈 나온다면 오늘도 좀 잘 가고 있는 뭐 관련 소비주들도 볼만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사실 AI 투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에 또 엔비디아의 또 충격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AI 반도체 쪽 너무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았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우리를 또 한 번 이렇게 좀 무너지게 만드네요. 이익률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8%대 급락 나왔고요. 나머지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주 다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도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어떤 섹터를 짚긴 어렵지만 HBM 밸류체인이나 에이직 관련주들 낙폭이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걸까? 김태성 본부장님, 이제 AI 하드웨어 쪽도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해가 바뀌면서 사실 추세가 꺾인 거는 아니지만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엔비디아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면 이익률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수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미를 좀 찾다 보니 나오는 뉴스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것 때문에 빠졌을 거라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에 프리장에서부터 계속 밀고 내려왔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가이던스 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나 블랙일 아키텍처가 상반기에 양산을 하게 된다 했었을 때는 중반 하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또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빠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세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는 그 조정을 이용을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이제는 조정의 첫날이고 제가 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변수가 좀 될 만한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기보단 저는 다음 주와 아니면 3월 중후반까지 조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어닝콜에서 나왔을 때 어닝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들어보면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뭐냐. 블랙일이 지금까지 지연이 된 부분은 발효를 못 잡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발효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네. 뭐 유리기판을 썼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과 액침 혹은 액체 냉각을 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것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산을 하겠다?
저는 만약 이 부분의 일정도 조금은 뒤로 밀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조금은 이제는 천천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 좋게 보는 것과 조금 길게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전히 AI와 데이터 센터의 중심엔 지금 HBM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신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에 조금은 네. 기간을 두고 천천히 투자를 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지금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우리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선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조정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혹은 3월 중순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쪽은 좀 다르게 봐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AI 투자에 따른 우려가 나오면 하드웨어 쪽이 당연히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확장성이나 뭐 수익성 확보 수순도 잘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창인 본부장님, 네. 내러티브가 훼손이 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수급 이탈로 인해서 잠깐 이러는 걸까요? 저는 수급 이탈 쪽이 좀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하락이 AI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는가? 물론 엔비디아가 8% 정도 하락을 했기 네. 때문에 그것만 본다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도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는 좋게 출발했어요. 네. 물론 엔비디아가 엄청 강하게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시장은 좋게 출발했는데 관세 부과한다, 또 중국에 추가 10% 부과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한 거고,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또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반등을 줬는데 오늘도 지금은 일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장이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도 수급이 좀 반전이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수급에 의해서 단기 이슈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러면서 보니까 좀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하루의 하락만 가지고는 AI 내러티브가 깨졌다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여전히 AI 쪽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러티브가 깨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가지고 이쪽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수급 이탈에 따른 영향이 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이 무너지니까 이 로봇 관련주들도 함께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간에도 사실 좀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좀 더 상태가 좋지 않네요. 무엇보다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일까 걱정되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2월 초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감사 안아주고 또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에 있는 것, 여기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에도 신용 매수 물량이 가득 차 있어서 뭐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겠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신용 매수로 못 사는 HTS가 이제 조금씩 나타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어찌됐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은 털고 가려는 과거에 이제 움직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신용 매수가 좀 맞는 종목분들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이제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니 2% 3%만 밀려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저는 로봇주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5만 원보다도 이 3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잘 지켜주지 않게 되면 30만 원까지도 심리적으로 더 밀려내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수익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정 부분은 꼭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좀 커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추가 매수, 어차피 손절을 만약에 못 하신다라는 가정하에, 손절하는 게 가장 좋지만 손절을 못 하신다는 가정하에 추가 매수를 지금 빠르게 가져갈 때는 전혀 아니다.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나는 없었는데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괜찮은가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감속기 쪽을 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물론 좋은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대기업이 밀어주는 쪽 사고 싶겠지만 지금처럼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 그들의 가격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저는 SPG라든지 SBB 테크와 같은 기업들을 여전히 한 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 본다면 꾸준히 그동안 본부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게 감속기입니다. SPG나 SBB 테크 정도로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딱 미증시와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굉장히 좀 무거운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증시에 뭔가 봄 기운을 가져다 줄 만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중국 양회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막한다라고 앞서 또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까지 유창인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죠. 소비 관련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K뷰티가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에 있어서 회피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양회 기대감, 대외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게 이 섹터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희가 랭킹5 시간에 패널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화장품은 올해 내내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역시 믿을 건 화장품주인 것인가? 유창인 본부장님, 화장품주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미용 쪽을 본다라면 전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근데 화장품만 딱 빼서 본다라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 본다 저 의구심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더 심했습니다. 어떤 게 심했냐면 기업별로 실적의 편차가 되게 심했고요. 또 이게 예상치를 못 미치는 내용들도 상당히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보다 4분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반면 주가는 작년 여름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 아쉬움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매물을 좀 쌓아놨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분기보다는 2분기까지 연속된 두 개 분기의 어떤 연속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을 다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은 또 OEM이라든지 ODM 관련돼서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빠진 것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믹스 같은 경우를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화장품 섹터의 전체적인 관점은 좀 전 중립 정도의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중립, 그 안에서 좋은 종목만 콕콕 집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용까지 포함해 봤을 때는 좀 좋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미용 안에는 이제 미용기기가 있는데 미용기기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너무 탄탄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급락하는 걸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미용기기 주가가 화장품이랑 차별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였다면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거든요. 오히려 의료기기보다는 이제는 화장품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반대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그들의 경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고객이 어디냐라고 하면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 이쪽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들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오히려 이제는 좀 비싼 쪽에 대한 니즈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그 트렌드의 변화가 좀 보이는 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매출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선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중소형 기업들이 지금 더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양회라고 하는 네. 일정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뭐 무풍지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은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차이점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내 자체 브랜드들이 이미 전체 그 매출 순위에서 1위부터 10위 중 네. 9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은 지금 하이로닉인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그들을 좀 이겨낼 만한 뭔가 또 메리트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저는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선택은 어찌되었든 중소형 화장품 쪽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단기적으로는 더 두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피부 미용기기 이런 쪽은 너무나 이제 주가 반영이 많이 됐다 보니까 중소형 화장품 쪽을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용까지 전체로 확장해 보면 좋다 얘기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창희 본부장님 미용까지 확장을 해버리면 너무 선택지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대장주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실적 대장주로 볼 만한 종목 딱 하나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단연코 파마리서치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파마리서치,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PDRN 이런 쪽을 본다면 네. PDRN 쪽은 파마리서치가 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쪽으로 본다면 휴젤을 또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 쪽을 본다면 좀 슈메딕스도 상당히 좀 이제 아직은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세 개의 제품은 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뭐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면서 어떤 미용 시술을 해주는 거고, 필러는 이제 그 사이에 액체를 넣어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PDRN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필러 시장이 오히려 보톡스가 더 자연성을 보여주고 또 시장도 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중국 시장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하고 또 그 브라질 쪽 그리고 신흥국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보톡스, 필러 이런 제품들은 독소를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중국 업체들보다는 뭐 한국 업체에 대한 수요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용, 의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성형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왔다가 간단하게 시술 받고 가는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휴젤, 파마리서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휴메딕스도 직전 고점대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3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원픽으로는 필러 관련주 안에서도 휴메딕스 꼽아주셨네요.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파마리서치나 휴젤과 같은 종목들도 관심권에서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뷰티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이어서 K뷰티만큼이나 확실한 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엔터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드래곤이 8년 만에 월드 투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콘서트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어요.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뭐 블랙핑크나 여러 가지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한 상황이다 보니까 YG 플러스부터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YG 엔터가 정말 거대한 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나 하고 살펴보니까 나머지 기획사 4사의 차트를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중국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봤을 때 엔터주가 앞으로도 K뷰티와 함께 좀 전성시대를 누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흐름들을 좀 누리고 쭉 왔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안 가던 기업들이 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대형 뉴스가 이제 저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는 있지만
반대로 재료 노출에 따른 또 세론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대형 뉴스의 장단점이거든요. 일단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오늘 지수 대비 확실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기에는 힘이 많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소형 이제 엔터사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엔터사는 아니지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뭐 YG 플러스라든지 이쪽에 이제 더 시세가 나오는 걸로 봐선 엔터사가 좋은 건 알지만 결국 기관과 외국인 큰 자금이 없이는 강하게 위로 올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좀 확인을 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엔터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라면서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이제 많이들 매수를 해놓으시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들은 시총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크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없다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양대 지수가 3% 가깝게 밀려있는 상황에서 엔터주들보다는 오히려 시총이 더 작은 컨텐츠 제작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엔터가 조금은 약해 보이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저는 중소형 화장품 혹은 컨텐츠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 대신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엔터 빅3는 천천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저는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뭐 월드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때 지금 중국은 벌써 뭐 한한령 해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굿즈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매출은 굿즈 상품으로 거의 많이 내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본다면 엔터사들도 이제 괜찮긴 하겠지만 속도를 생각하기에는 많은 좋은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조금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잘 알고 있던 뉴스다 보니까 엔터사는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돼 있고 대형 뉴스는 혹시 또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엔터 쪽 괜찮지만 지금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 몰리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이나 콘텐츠 쪽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콘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x4가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퓨리오사 AI와 또 뭔가 연계되어 있는 그 이슈를 안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영상 콘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에 대한 또 콘텐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좋은데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유창희 본부장님, 뭐 수급도 좀 몰리는 것 같고 이거 뭐 단발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뭐 4x4 같은 경우는 이제 화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력이 좀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작은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라서 여기서 고점이 뭐 어디다 뭐 함부로 말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항상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은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다라면 거기에서 또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규 접근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컨텐츠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엔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낫다 생각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사 쪽으로 해서는 사실은 그전에도 맨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었죠. 이번에도 뭐 1월달 한국 영화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는 뉴스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임팩트함을 주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제작 혹은 뭐 이런 드라마 제작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일부 저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에는 엔터주라든지 만약에 컨텐츠 쪽으로 본다라면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쌈지 엔터 같은 기업들은 만약에 여기서 제한된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나머지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흐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엔터주 조정 나왔을 때 담아볼 만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콘텐츠는 지금 오늘 막 올라가는 쪽은 따라가긴 늦었고 좋은 종목 골라보면 괜찮다. SAMG 엔터 정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뷰티와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이 또 남아있는 섹터입니다. 미국과 우크라 간의 28일에 광물 안보 담판 곧 다가오고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재건주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대동기업 이런 쪽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만만치 않게 함께 오름폭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정 있는 만큼 김태성 본부장님 재건주 눌릴 때 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하면 일단 시선이 모두 다른 테마 쪽으로 이제 쏠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컨텐츠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 가격에 부담이 있는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단순한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장비 쪽, 그러니까 HD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포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담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이들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시면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은 이 종전 이슈를 좀 제외하고라도 투자할 만한 지금 가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농기계가 이제 자율주행이 붙었을 때 지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그들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길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장주가 이제 SY스틸텍과 이제 전진건설 로봇인데 이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게 해당 섹터의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섹터에 관심 있게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지금 그냥 밀린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언급드린 두 기업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그때 후발주자를 따라가는 매매 형식으로 단기 매매 전략을 하셔야지만 좀 좋은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주 충분히 우리가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종목 잘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관 쪽도 좀 강한 것 같아요. 휴스틸 8%대 강세, 넥스틸,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LNG 모멘텀 아니면 대왕고래 이런 거랑 저희가 많이 엮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선도 빠지고 기자들도 쉬어가고 있어서 강관도 우크라 재건이랑 아예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진 않아서요. 분명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강관주의 강세 배경에 우크라 재건 엮어봐도 괜찮을까요? 뭐 일부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미국 LNG 개발을 좀 많이 한다는 부분들, 거기다 이제 중국의 추가 10% 관세를 더 붙이는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 관광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 정도 상승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좀 전환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본다라면 다음 주의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랭킹5가 단장해서 새로운 얼굴과 함께 돌아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한 IS셋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